안녕하세요. 문사탑학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6월 모의고사의 오답률 5위, 16번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파트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파트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진짜로 너무너무 궁금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학생들 머릿속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거지 않을까, 머릿속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이걸 틀릴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구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분입니다. 사회 구분 선생님이 이 영상이면 충분하게 정리가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회 구분 이 영상 하나로 개념 쌓기부터 총정리까지 전부 다 끝낼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구분해 놨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먼저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석혁명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 떠돌아다녔단 말이야. 구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정착 생활이 시작된 거야. 농경과 목축을 통해. 그러니 막 사과 다 따먹었어. 그럼 A마을에서 B마을로 가야 돼. B마을에서 사과 다 따먹었어. 그 다음에 C마을로 가야 돼. 그런데 농경을 목축을 시작을 했더니 내가 토끼를 가둬놨어. 근데 토끼가 새끼를 낳아. 와, 내가 토끼 안 잡으러 다녀도 자꾸 새끼 난 것만 잡아먹어도 돼. 와, 내가 씨를 뿌렸는데 다시 거기서 막 벼가 자라.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 즉, 농경과 목축을 통해 사회가 유지됐던 거지. 그 다음 여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품종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량입니다. 왜냐, 기계가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했고 전부 다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수공업들이야.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가 동력이 나옵니다. 동력이라는 건 증기기관을 가지고도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힘들지 않아도 찰칵 하더니 막 옷감이 나오고 실이 나오고. 즉,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이 강조됩니다. 2차 산업이죠. 이 시기 기계와 동력이 나타나면서 품종은 적지만 다양성은 없었어. 하지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죠? 이런 정보혁명 시기 드디어 3차 산업이 가장 중시됩니다. 실제로는 2차 산업은 1등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는. 왜냐면 1차 산업이 있었던 가장 강조되었던 농업사회조차도 2차보다는 3차가 더 큽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도 주모 여기 뭐 막걸리 한 잔 2개 여기 빈방 없나? 이런 거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그런데 3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정보사회입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이러한 정보사회가 나타나게 되자 이제는 다양성, 개성이 강조되면서 품종은 다양해지고 소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가가치의 원천은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 농경 이런 거 만들려면 노동과
토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 중요해. 그런데 기계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사에서는 이런 것보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유튜브 하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를 이끕니다. 물론 여기 내용과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선생님은 여기에 하나 더를 선생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처럼 경제가 발전을 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그런 대량 생산을 소비해 줄 수 있는 대중들이 강조됩니다. 대중들의 역할이 의무 교육이 커지게 되고 그런 대중들에게 선거권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보통 선거 그리고 그런 대중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중매체까지 이렇게 됐을 땐 얘를 바탕으로 바로 대중사회가 도래합니다. 그러니 애기들 머릿속에 알아둬야 됩니다.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한 대중사회도 있지만 이 대중사회는 지금도 대중사회, 정보사회를 바탕으로 한 대중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산업사회가 먼저일까? 대중사회가 먼저일까? 산업사회가 먼저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무교육, 보통선거,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대중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라는 건 지금 예전에 되게 강조됐었던 대중사회가 한동안은 언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다시 복고의 형태를 띠게 되면 대중사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중심으로 나눈 농업, 산업, 정보사회지만 산업사회의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화사회, 즉 이건 사회구분이죠. 사회적 구분으로 대중이 사회를 이끄는 대중사회가 도래하였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란! 총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선생님과 이렇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어떻게 또다시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일지사문에 개념 체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가지고 문제 풀면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물론 수능이야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부터 틀리는 거 없는 걸로 확인해봅니다. 사회 구분 세 가지 항상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묻는 문제입니다. 농업사회에서는 1차 산업이 주가 되고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이 주가 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3차 산업이 주가 되겠죠. 이러한 산업들의 부가가치의 원천 이걸 만들어내는 거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뭐 고기를 잡거나 이런 1차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 노동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사회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노동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살려면 자본이 필요하거든. 정보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원천, 정보사회에서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농업사회의 생산 방식입니다. 품종은 적습니다. 그리고 소량입니다. 기계도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만을 물어봅니다. 그러니 산업사회 생산 방식, 품종은 작어,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라고 해봤자 자동차 이런 스타일이 몇 개 없어. 그리고 자동차면 다 그 자동차인 거야. 90%, 100%. 그런데 요즘은 품종이 다양하죠. 그런데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조금씩 다 만들어져서 엄청 많은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젠 구분해야지. 개성이 다양한 사회는요? 정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은요? 정보사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요? 산업사예요. 그리고 11번입니다. 대중민주주의의 형성 요인이 된다. 학생들이 이거 생각보다 꽤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정보사회 같아요. 왠지 대중민주주의. 요즘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사회는 산업사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대중사회가 먼저야 아니면 산업사회가 먼저야 라고 하면 산업사회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대중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산업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평가원의 기출인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복고주의가 다시 도래하여 다시 혹시 나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고 해서 넣어놓은 선지입니다. 쌍방향 미디어의 비중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미디어의 비중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중 순서입니다.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다 끝났어. 개성이 다양한 거,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거. 이제는 순서를 묻습니다. 농업사회가 먼저인지, 정보사회가 먼저인지, 산업사회가 먼저인지. 쌍방향 미디어의 비중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정보사회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산업이죠. 그리고 농업일 것입니다. 농업사회 조선시대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 조선시대는 솔직히 쌍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되고 산업시대에는 그래도 뭐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왜냐면 회사에 내가 어떤 뭐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 정보는 뭐 댓글만 달면 되니까요. 시험은 항상 쌍방향 미디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정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는 정보가 가장 큽니다. 관료제가 가장 큰 쪽. 그 다음 산업, 농업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냥 왕이 시키면 다 했어. 그러니 정, 산, 농 순서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빈도. 당연히 정보가 제일 크죠. 산업사회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전화해서 시키는 경우들은 산업사회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농업사회겠죠. 정보 격차가 가장 큰 것 정보입니다.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 격차도 크고 그로 인한 빈부 격차도 솔직히 커지는 게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에는 정보라고 해봤자 이만큼밖에 없어. 가장 많이 가진 사람과 가장 조금 가진 사람. 근데 산업사회는 정보가 좀 더 커졌어. 이만큼의 격차야. 정보사회 이만큼 가졌다? 근데 정보를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똑같이 못 가집니다. 근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정보를 많이 취득한 사람은 이만큼의 갭을 가지죠. 그러니 정보 격차의 경우 정보사회가 1등, 그 다음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입니다. 정보 확산에 시공간적 제약이 적어요. 인터넷만으로도 세계 어느 곳과 연결되는 정보사회는 시공간 제약이 적은 경우. 그래도 산업사회에서는 뭐 돌아다닐 수는 있었지.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외국도 못 나갔지. 그러니 정, 산, 농 순서입니다.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입니다. 관료제가 가장 강한 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산업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이 잘 찾아줬습니다. 자, 정보사회가 관료제가 더 클까요? 아니면 농업사회가 관료제가 더 클까요? 선생님, 농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산업사회는 관료제가 큰 건 알겠는데 왠지 정보사회는 탈관료제니까요. 정보사회입니다. 그 다음 농업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관료제를 쓸 회사조차 없었습니다. 관료제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큰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이야. 물론 이러한 시스템들이 뭐 작은 조직에도 쓸 수 있지만 거의 쓸 일이 없어. 산업사회는 가장 강화된 관료제를 씁니다. 정보사회가 돼서 탈관료제를 쓴다고 하지. 그래도 관료제는 유지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업사회는 그 빈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 관료제화 정도 산업사회, 정보사회, 농업사회고 농업사회처럼 사회가 덜 발전한 경우에는 관료제를 쓸 만큼의 큰 조직 자체가
적다라는 거. 오케이? 지식산업 관련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정보가, 그 다음 산업이, 그리고 농업이. 너무 쉽죠? 그 다음 지식산업의 부가가치의 총량의 정도도 똑같이 정, 산, 농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직업의 동질성입니다. 야, 너 뭐 먹고 살아? 나 농사 짓는데. 농업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 짓거나 뭐 수공업 조금 하거나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사회는 약간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정보사회처럼 다양하지 않죠. 지금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뭐 10년 전에 없었던 직업이야. 프로게이머도 있고. 그러니 농, 산, 정 순서입니다. 직업의 이질성, 다른 정도니까 그대로 반대가 됩니다. 정, 산, 농이 되겠죠. 평균 가구원 수. 확대 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사회가 가장 클 것이고, 그리고 핵가족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산업사회, 그리고 실제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원 수, 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 산, 정.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3번 확대가족의 비중입니다. 확대가족, 농업사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산업, 정보입니다. 획일화, 규격화 현상의 비중이라고 이야기할 땐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잘못 썼는데 원래 여기에 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산업과 정보를 비교하는 형태로. 왜냐면 획일화, 규격화가 정보와 농업 이런 식으로는 물어보지 않고 항상 산업사회가 큰 거야 라는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러니 24번은 정보와 산업을 비교했었을 때 산업이라고. 왜냐면 오류의 가능성이라든지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평가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획일화, 규격화 현상의 비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랑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99.9%에 해당합니다. 비대면적 접촉 방식의 비중입니다.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야. 그러니 비대면적 접촉 방식의 비중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로 만나는 정보, 그 다음 TV 등이 있기는 했어, 산업, 그리고 농업사회인 순입니다. 반대로 대면적 접촉 방식은 반대가 됩니다. 농업, 산업, 정보죠. 사회의 변화 속도, 요즘 너무 빨라. 생각해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보, 그리고 산업, 조선시대 농업사회 생각해보면 500년 동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조선시대 초에도 농사지였고 조선시대 말에도 농사지니까. 사회의 다원화, 원리가 다양한 정도, 직업의 이질성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 산, 농 순서죠. 자,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뭐가 더 발달한 정도냐라고 볼 수 있어요.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더 발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정보가 1등, 그리고 산업, 그리고 농업순입니다.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2차 산업은 1, 2, 3차 산업 중에 1등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 조선시대에도 주모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뭐 송상이 있었고 만상이 있었고 유상이 있었고 내상이 있는 것처럼 상업활동은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차 산업, 즉 제조업의 차지 비중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장 그 비중이 크고 그 다음 정보, 그리고 농업순입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농사에 종사하는 비율이야. 그러니 농업사회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3차 산업의 비중입니다. 당연히 정보사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 순입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입니다. 33번과 34번은 별표. 왜냐? 은근히 학생들이 자꾸 틀려서. 먼저 가정과 일터의 통합이라는 건 내가 집이 여기 있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터가 집이랑 얼마나 가깝느냐. 내가 만약에 공장으로 저 멀리 다니면 분리된 거고 집 앞에 바로 일터가 있으면 이건 통합 정도가 큰 거라고 봅니다.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농업사회가 가장 큽니다. 왜냐? 막 1시간씩 경운기를 타러 농사를 지으러 가지 않습니다. 타고. 내가 집 앞에 나갔더니 농사 짓는 것이야. 내가 집 앞에 갔더니 농사 지어. 그러니 통합 정도는 농업사회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입니다. 왜냐? 산업사회는 항상 공장을 가거나 아니면 오피스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 컴퓨터가 가능해. 그러니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는 통합 정도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웠는데요. 정보사회가 더 통합 정도가 크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컴퓨터는 집 안에 있잖아요. 나 생각도 못했네. 근데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산업사회는 돈 벌려고 공장에 가고 오피스에 가니까 무조건 다 밖으로 나갔다고 치면 그에 비해서 재택근무의 비율이 약간 높아진 거지 재택근무가 그 오피스 근무보다 절대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업사회보다 통합 정도가 커졌을 뿐 농업사회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애기들 엄마 아빠 생각해줘도 됩니다. 엄마나 아빠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회사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터에 가시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입니다. 아니, 통합이 이래. 그럼 분리면 당연히 뭐겠어? 반대잖아. 그러니 여기 산, 정, 농 순서입니다. 근데 또 틀려옵니다. 왜냐? 애기들이 어느 순간 가정과 일터, 아하, 맨날 통합 물어보니까 농정산 이러고 풀어. 아니야. 통합일 수도 있지만 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족 유형의 다양화 정도입니다. 1인 가구도 있고요. 핵가족도 있고요. 확대가족도 있고요.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정보사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농업사회입니다. 공동체 중심, 너무 쉽죠 이건. 당연히 농업사회에선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산업, 그리고 오히려 정보사회가 될수록 개인주의가 확산됩니다. 관료제 조직 또 나왔다. 관료제! 산업사회가 가장 크다면 그 다음은 정보사회입니다. 절대 농업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농업입니다. 왜냐? 농업사회에선 관료제의 조직으로 운영될 만큼 그렇게 큰 조직이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는 작지만 농업사회보다는 훨씬 더 큰 걸로. 구성원 간의 익명성입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만나고 대화하고. 정보사회, 컴퓨터로. 그 다음 산업사회, 앞집 뒷집 사람들 막 내가 한 번은 서초마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초마을에서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있는지까지 다 알아. 농업사회의 특징이죠. 기술의 발전 속도는요. 정보, 산업, 농업입니다. 선생님 진짜 많은데 아직도 남았나요? 아니요.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설마 이 정도 하면 이거의 변형들로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통합 정도를 알고 있으면 분리 정도 굳이 선생님이랑 여기서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답률 5위야.
되게 깜짝 놀랐던 문제였습니다. A부터 C를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다. 직업의 동질성. 아까 우리 이거 다 했잖아. 직업의 동질성, 직업의 이질성. 이거 말고도 이거 정리 한 번만 싹 다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거의 변형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건 농업사회입니다. A의 농업사회를 깔았어. B나 C는 하나는 산업일 것이고 하나는 정보이겠죠. 이 질문에 따라 각기 달라질 겁니다. 어디 봅니다. 가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더 높은 사회의 예라고 대답한 B가 정보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 산으로 나타나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 산, 농 순서네. 뭐야, 안 맞잖아. 그러니 기역은 틀렸습니다. 니은으로 넣은 겁니다. 가가 면대면 접촉이 더 높은 사회의 예, 면대면 둘 중에 하나 산업이겠죠. 그러니 B가 산업이라면 이렇게 넣고 시작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 정, 농 순서겠네. 일터와 가정의 분리 정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산, 정, 농, 때랭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니은, 띵동. 디귿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더 보편화되었다 예라고 대답한 B가 산업사회입니다. 근데 보지도 않아도 익명성이 산업사회가 1등일 수 없어. 익명성은 정보사회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의 정도는 정, 산, 농이기 때문에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을입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더 높아요. 탈관료제가 더 큰 경우 정보사회입니다. 그러니 B가 정보가 됩니다. 농, 산, 정의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의 제약 정도가 큰 경우는 농산정 맞네요. 그러니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디귿 아닌 거는 빼먹었네. 그러니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는 예, 답 4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따란.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의아했던 부분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실제 내용이 애기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아까 1번부터 39번까지만 정리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 사회 구분의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답률 1번부터 시작해서 오답률 5번까지의 이러한 기출문제의 풀이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만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수능은 더 만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